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첫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새해는 대박들 많이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초가 돼서 사실 이제 연초 개장 이후에는 시장이 약간 좋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오늘 또 수요일 날 이상하게 제가 방송하는 날에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안 좋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출연하는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주가가 안 좋고 그러면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김석철 전문가가 출연하는 날은 좀 저가에 사는 날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지수가 하락하는 뭐 요인을 뭐 여기저기서 찾으면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이제 핑계거리로 잡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은 저희 이제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큰 틀, 즉 최근의 시장 프레임은 박스권이다라는 그 프레임만 기억하고 계시면은요. 뭐 떨어지면은 사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 3,000포인트 이상짜리에서는 약간 공격적인 매수를 멈추겠다.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시장의 조정은요. 조금 압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 조정이 왜 나타났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연말과 연초 국면 속에서 랠리를 펼쳤던 핵심 대형주들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LG이노텍,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죠? 시총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작년 연말 이후에 연초까지 달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오늘 수급 흐름을 보면은 차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지수의 조정으로 나타난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게 또 새로운 하락 추세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한 2,950포인트짜리 이하 거기는 뭐 저가 매수짜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을 이렇게 전략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투자하기, 매매하기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밀리니까 또 가슴 쓸어내리지 마시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는 또다시 저가 찬스가 아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대체적으로 주가 빠지는 날은 저가에 매수를 하면은 연초에 잘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 상황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따른 좀 자세한 또 내용들을 한번 저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의 장세에는요, 차트를 보면은 사실 차트는 뭐 명확해요. 그냥, 그죠? 보시면은 최근에 뭐 한 2, 3주 동안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 박스권이란 말이야. 이때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난번 이제 한번 변동성 줬을 때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지수가 밀렸는데, 근데 이제 요게 어떤 뭐 추세를 이탈했느냐? 그 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빠진 부분들이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빠졌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오늘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최근 장세는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수급의 주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로그램, 기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말입니다. 금융투자, 즉 증권사 쪽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그 매매가 시장의 전체 수급 흐름을 좌우해요.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시장 흐름 속에서 이제 가장 매도의 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죠? 그러니까 최근 2, 3일 동안, 2일 동안, 그죠?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5,3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시장이 갇혀있는 가운데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지난주 그 명인들 복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뭡니까? 좀 핵심주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지수를 누르게 되니까 주변주 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뭐 이따 종목들의 흐름 속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말입니다. 오늘 빠진 종목과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의 흐름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제가 핵심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노텍, 디스플레이,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기라든지, 그죠? 얘네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핵심주다.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연초까지, 어제 그제까지는 계속해서 달렸단 말이에요. 시세들이, 그죠? 근데 얘네들이 조정이 들어왔어요. 반면에 먼저 선발적으로 나갔던 애들의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있겠죠. 경계 매물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그 종목 쪽으로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오늘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갔냐면은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이제 이전에는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모비스라든지 얘네들이 선발로 나갔었는데 약간 쉬었던 만도 같은 애들이 오늘은 지수가 뭐 30포인트, 40포인트 빠지는데 얘네들의 경우는 4%, 5%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세의 흐름들이 먼저 선발로 나간 애들의 경우는 차익 실현 욕구라든지 경계 욕구가 있으니까, 경계 매물 욕구가 있으니까 조정을 보였는데 또 그 흐름 속에서 다 같이 빠진 게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 쉬었던 애들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큰 트렌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약간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조정을 줬을 뿐이지 이 흐름, 이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박스권 트렌드의 그 큰 변화는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오늘 수급 흐름 속에서도 결국은 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막 동시에 팔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앞세워서 특히 어느 쪽에서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냐면은요. 보시면은 그죠?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죠?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나온 가운데서 특히 금융투자.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주로 말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잡히는 어떤 그 매도 매수 상황이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투자 쪽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작년 연말 구간에서는 말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박스권 흐름 속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춤을 추는데 그 트렌드 하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저 얘기는 역으로 말해서 오늘 지금 제가 볼 때는 금융투자라든지 기관 쪽에서 또 단기적으로 뭐 환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또 더 이상 크게 팔 게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리는 차익 실현, 이익 실현에 의한 흔들림이었을 뿐이지 시장은 여전히 기존의 트렌드가 유효하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또 저가에 좀 사도 된다라는 거죠. 왜?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바뀐 상황 속에서의 오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최근 시장의 변동성 하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하단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은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은 자꾸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시장 흐름에 막 여러분들이 그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 전략적인 기준만 딱 정해놓고 그 기준 하에서 우리는 시장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어떤 기준 하에서의 어떤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작년 연말 흐름과 현재 흐름이 바뀐 게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박스권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게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같은 경우 거래가 늘었던 부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한 어떤 거래량 증가 상황이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단기 이제 지난 그 연말 이후부터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거라면 끝나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눌림목을 준 것이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오늘 약간 흔들림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왜 연출되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수급, 그러니까 시장의 주요 핵심 흐름을 이루는 수급의 그 흐름이 새롭게 막
시세를 사겠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들이 막 사겠다라든지 주도주를 사겠다라든지 이런 수급의 힘이 지금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매수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멘텀이 제한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연초에 여러 가지 뭐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흐름들이 매수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핵심 모멘텀으로 자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멘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수급 모멘텀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에 의한 박스권 변동이 수급의 어떤 주요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이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까지 일정 정도 매도의 클라이막스를 또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박스 하단 부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조정 보인 거 또 쫄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세의 흐름은 결국은 뭐예요? 오늘 이제 시세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핵심주들이 조정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종목이 뭐 저희 수요일 매일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LG 이노텍이 조정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제 고점이 37만 원이었으니까 오늘 34만 원이니까 한 10%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고점 대비해서 오늘 빠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요 20일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요 20일 트렌드는 뭐예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그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은 사실은, 제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오늘 예를 들어서 아까 장중 기준으로 LG 이노텍이 얼마까지 들어왔었냐면 33만 원대까지 들어왔었거든. 33만 6천 원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전 매매에서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야, 20일선까지 조정 들어왔어? 이거는 좀 한번 당장으로 사야지. 왜? 이게 주도주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34만 원대 이하짜리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조금씩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중심주의 경우가 작년 연말까지 랠리를 펼쳤다가 이제 한번 접어줬지만은 그 접어주는 흐름이 추세 이탈의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이노텍 같은 경우는 밑에 꼬리를 길게 줬죠. 그죠? 여기 이제 뭐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눌림목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그런 패턴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잖아요. 21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은, 눌림목 조정이지 이 추세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뭐예요? 뭡니까? 오늘 이제 핵심주만 먼저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 경우도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지난 연말부터 이제 다시 또 한번 달렸잖아요. 그죠? 달렸다가 어저께 이제 한 26,000원대까지 한번 시세를 뽑아줬어요. 그죠? 그랬다가 오늘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오늘 조정이 좀 한 3%, 4%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은 보면은 작년 연말까지 나갔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오늘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조정이 들어왔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차익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시장의 트렌드가, 최근에 진행됐던 트렌드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뭐예요? 아직도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뭐냐면은 그 핵심주들이 조정이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추세 트렌드는 유효하다. 예. 그러니까 많이 나갔던 LG 이노텍은 21선까지 조정이 들어왔는데 좀 상대적으로 LG 이노텍보다 덜 나갔던, 사실 연말 연초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거 12선까지 조정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눌림목으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 종가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시세 흐름을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좀 보시면은, 차트 크게 잡아줘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33일선을 딱 저쪽으로 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만 1,000원대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꼬리를 길게 줬죠. 이게 뭐냐? 오늘 좀 저가에 다 받아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좀 숨을 고르게 되면 얘네들의 경우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제가 계속 이 핵심주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AS를 해드리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시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잖아요. 그럼 시장 없어요, 사실은. 기본적인 시장의 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신핵심주들의 추세에는 유효하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오늘 뭡니까? 좀 조정이 들어왔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저께 그저께 다 얘네들이 나갔잖아요. 그때 조정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중기로 보세요. 중기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그냥 어떻게 갑니까? 뭐 옛날 얘기가 되겠지만은 중간 대전에서 한번 내려갔고, 그죠? 막국수 한 그릇 먹고 또 가야지 계속 어떻게 갑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방하다. 그래서 핵심주들의 흐름은 유효하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오늘은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 선발로 나갔던 애들이 조정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쉬었던 애들이 올라간 거예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보면은 이제 최근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애들이 만두 같은 애들,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조선주 쪽에서는 뭐예요? 현대 미포 조선 같은 애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올라갔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계속 추적해 들어갔던 핵심주들의 경우는 나갔던 애들이잖아요.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어제 오늘 약간 눌림목이 들어오는데 반면에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서 어제 오늘 코스에서는 지수가 조정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경우는 그동안 안 올라갔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후발주들이 약간 꿈틀댔던 흐름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의 헤게모니는 기존 선발주 쪽에 있다라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이제 이런 시세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은 많이 나갔어, 많이 올라갔어, 너 잠깐 쉬어. 너 안 올라왔네, 너 올라가. 이렇게 시세가 움직이는 장은 그동안에 진행됐던 시장의 트렌드가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세 변화 흐름을 통해서 기존의 시장이 진행됐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시장 상황은 그런 모습을 확인시켜 줬다로 해석해도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종목들의 흐름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놓고 보면은 이제 시세 흐름이 크게 놓고 보면 선발주들의 경우가 조정.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노텍 20일 조정,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10일 조정, 그 다음에 하이닉스 33일 조정. 그러나 전부 다 밑에 꼬리를 주는 조정이었다.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선발은 핵심 3인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정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먼저 선발로 살 수 있는 1순위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노텍, 아직까지는 이노텍, 그 다음에 뭡니까? 디스플레이,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제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이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치환을 시켜보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명의들의 복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선발주인데 얘네들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런데 또 이제 눈을 한번 돌려보면은 꿈틀대는 애들이 있다. 걔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이제 그러면서 봐요. 이제 뭐가 다르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에서 나갔던 애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지금 현대 글로비스인데 뭡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얘는 LG 이노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누가 봐도 LG 이노텍은 선발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꿈틀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는 뭐예요? 후발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가 그거예요. 후발주들의 경우, 그러니까 선발주들의 경우가 나갔던 애들은 조정이 들어오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애들, 이제 아까 뭐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들의 경우는 뭐예요? 그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래서 시세의 핵심 포인트가 그거란 말이에요. 먼저 나갔던 선발주들의 경우는 차익 실현 때문에 약간 눌림목 조정이 들어왔고 반면에 뭡니까? 후발로 움직였던 애들의 경우에는 오늘 흐름 속에서 뭡니까? 다시 시세가 올라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헤게모니는 선발주 쪽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러면서 후발주 쪽에서는 뭐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가 자동차 쪽에서는 먼저 움직였던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냐면은 먼저 올라갔던 애들의 경우는 오늘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탄력이, 그러니까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합, 모비스가 오늘 뭐 0.5%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덜 올라갔던 만도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 흐름.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발동이 분명히 걸렸어요. 다시 보시면은, 발동이 걸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만도 같은 경우에도요, 앞선 고점이 66,000원대였었는데 오늘 아까 장중 기준으로 그걸 뚫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얘네들의 경우도 시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명인들이 복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얘네들의 경우도 이제는 시세 흐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연초 흐름에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뭐 배워야 산다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연초에 제 입을 많이 주목을 하세요. 연초에 돈 벌 거리를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시장 안에서 이제 중소형주보다 얘네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뭡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후발주 랠리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오늘 아까 장중 기준으로 한번 5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그죠? 지수가 50포인트 빠졌는데 대형주 쪽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발생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미포, 조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도 보세요. 그동안에 쉬었다가 이제 시세가 약간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렇고요. 이 동국제강이라든지 오늘 보면은 포스코 같은 애들, 그죠? 보시면은 이제 저점을 찍고서 꿈틀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발주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포스코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후발주 쪽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또 주목을 하셔야 될. 지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제2의 LG 이노텍, 제2의 뭐 LG 디스플레이를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얘네들이 뭡니까? 주자가 됐다, 어떤 그 대기 주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게임주는 이제 완연하게 뒤풀이 파동 들어갔죠. 게임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 털고 나와라, 그죠? 그 보시면은 그죠? 이제 시세는 꺾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반도체 그 쪽에서 약간 조정이 들어와서 막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없잖아 있었지만은요. 연초에는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 계속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뭐,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PSK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DI 뭐 이런 것들 오늘 조정이 들어왔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연초 흐름 속에서는 얘네들을 뭐 하이닉스 흐름과 같이 이제 맥을 하면서 얘네들의 경우는 여전히 조금 뭡니까? 단기 수익은 가능한 대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험주들의 경우 뭐 단기 순환 흐름이 나타났던 모습, 특징적인 모습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심플합니다. 지금은 박스 하단에 진입했다. 기준선은 2,950포인트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2,953까지 왔는데 아까 장중에는 그죠? 2,940까지 지금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파는 자리 아닙니다. 지금은 저가에 다시 사는 자리. 뭘 삽니까? 말씀드렸던 핵심주, 눌림목 자리 공략. 핵심주 뭔지는 뭐 다들 아시니까 걔네들을 공략을 하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저가에서 찬스 줄 때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정도가 공략 구간이다. 단기 수익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갔던 현대 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이라든지 동국제강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 얘네들의 경우는 나갈 때는 좀 쉬어야 돼요. 지금은 약간 탐색 매수가 들어갈 자리예요. 본격적인 배팅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발 섹터들의 경우에는 조정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대기하는 관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지수가 밀렸던 부분들은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요. 시장의 큰 트렌드, 박스권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중에 핵심주를 공략해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